자, 홀의 거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인치로 나와가지고 아마 센티미터의 어떤 개념은 확 안 오실 거예요.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몇 센치냐, 얼마냐라는 것 자체를 애우실 필요도 없고, 애운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뭐 실제 사람을 만났을 때 자를 가지고 이거 몇 센치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체적인 개념만 아시면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보통 1인치라는 거는 2.54cm 정도 생각하십니다. 1인치라고 하면 2.54cm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홀의 거리론 한번 볼게요. 우리는 particular distance, 특정한 distance 거리를 선택을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How we feel toward the other person.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 좋으면 아무래도 더 다가가겠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또 재밌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At a given time. 죄송합니다. N이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실수했어요. 주어진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사람이 특히 좋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또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at a given time에.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and our interpersonal goals. 이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도 가까이 다가갈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 좀 싫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떤 인터퍼스널한 목표가 있다면 더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더 다가가는 게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요 뒤쪽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로 범주를 나눕니다. 뒤쪽에 선생님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인티미트하는 건 친밀한 이런 거죠. 친밀한 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스킨 컨택트,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접촉할 정도에서 18인치 정도까지의 레인지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매우 가까운 건 당연히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프라이빗 시츄에이션이죠. 개인적인 상황이겠잖아요. 자, 이래서 첫 번째 인티메이트 디스턴스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제 생각은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퍼스널한 디스턴스가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물론 이제 소셜 디스턴스나 퍼블릭 디스턴스도 많이 쓰죠. 하지만은 퍼스널 디스턴스를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가 퍼스널 디스턴스에서 조금 주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퍼스널 디스턴스, 개인적인 어떤 디스턴스 거리라는 거는 18인치에서 4피트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요. 자, 여러분이 저 사람과 내가 퍼스널 스페이스를 좀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신이 양쪽 팔을 뻗어가지고 그 길이 정도의 공간을 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At this distance, we can keep someone at arm's length. 그러니까 양쪽 팔을 뻗어가지고 그 팔의 거리 정도만 지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팔의 거리 정도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팔의 거리가 다리 길이랑 뭐 비슷하다 뭐 이런 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가 조금 맞다라고 해요. 쭉 갈게요. 그러면은 이 컨택트, 이 접촉은요 여전히 가깝지만 그러나 less personal, 무엇보다는 덜 개인적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the ones that occur in intimate distance, intimate distance에서 발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퍼스널하겠죠. 소셜 디스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4피트에서 12피트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의사소통은요. 자, 일단 그 문장 보실게요. 주어가 비즈니스까지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이런 종류의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종류가 이 거리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퍼블릭 디스턴스 볼게요. 자, 퍼블릭 디스턴스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해석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 시간을 줄게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석을 본인들이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퍼블릭 디스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퍼블릭 디스턴스는 farthest zone이죠. 가장 멀어진 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보통 12피트. 아까 저희가 소셜 디스턴스 이야기를 할 때요. 4에서 12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퍼블릭 디스턴스로 나누면요. 다시 또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클로저 레인지, 가까운 범위에서 그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정도가 이 퍼블릭 디스턴스에서 가까운 정도고, 그리고 나서 더 먼 레인지 범위는요, 퍼블릭 스페이스의 더 먼 범위는 25 feet and beyond two-way communication is almost impossible. 25feet가 넘어섰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beyond two-way communication, 우리가 two-way communication의 넘어서서 is almost impossibl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1대1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불가능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과 정도는 퍼블릭 디스턴스에서 각 그 클로저한 범위라면은 저희가 큰 왜 강당 같은 데 가가지고 연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큰 강당에서 말하시는 분과 그리고 내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홀의 거리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센치나 미터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인티미트 존을 갖다가 인티미트 존으로 했는데 인티미트 존도 굳이 나누자면 이제 클로즈 인티미트하고 인티미트 존하고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인티미트라고 하는 건 이 클로즈 인티미트하고 인티미트 존을 합친 거고요. 레인지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레인지가 나오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그 1인치는 보통 2.54cm 정도고요. 그러면 1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1피트는 0.3m 정도 됩니다. 0.3m 정도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클라이미트 인티미트하고 인티미트 존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인티미트에서 다시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 그러면은 러버나 클로즈 프렌드가 터칭하는 정도. 정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은 그냥 러버나 클로즈 프렌드 사이에서 인티미트 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퍼스널 존입니다. 퍼스널 존은 0.5m에서 1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이 닿을 수 있는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퍼스널 존 정도 하면 되는데 오버를 해서 인티미트 존을 넘어가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친구들 사이에 컨버세이션, 의사소통할 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소셜 존 있잖아요. 소셜 존, 사회적 존인데 그 정도 관계 유지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혼자 퍼스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아직 이 사람을 퍼스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혼자 퍼스널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셜 존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퍼스널 존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셜 존은 보통 1m에서 4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 non-friends, 친구가 아닌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블릭 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실에서 하는 경우도 되고요. 연설하는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경우도 되고 아니면 퍼블릭 스피치 메이킹, 정말 뭐 큰 강당이라든가 큰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런 것을 퍼블릭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티미트하고 퍼스널하고 소셜하고 퍼블릭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쓸데없는 오해라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차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임스는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이 공간이 자신이 공간에 침해되는 것을 못 견뎠던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화차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집단주의 사회에 속했던 사람 있잖아요. 집단주의에 속했던 사람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속한 이런 사람보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기대가 낮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낮죠. 무슨 말이냐? 집단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개념이 덜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임스요. densely populated place입니다. 뉴질랜드는요. 사람이 많이 안 삽니다. 무슨 말이냐? densely라는 거는 이렇게 그 densely populated place라는 거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나 아니면 일본 같이
그 인구가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간에 대해서 낮은 기대를 가집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한마디로 낮은 기대를 가집니다. 사실 사람이 많다 보면 뭐 홍콩, 대만,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아무래도 less densely populated place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죠. 기대를 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임스가 온 것은 densely populated place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침해될 때 더 못 견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새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 사회가 완전히 개인주의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뭐 전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을 조금 보존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왔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더 견디느냐 못 견디냐에 퍼스널 스페이스가 침해되었을 때 더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에 따른 어떤 인내심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온 문화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densely populated place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외워두면 참 좋겠죠. 자, 여기까지 홀의 거리 이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1인치가 어느 정도, 1인치가 센치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1피트가 미터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개념도 조금 아셨으면 하고요.